틀렸어요. 다시 했는데 조금 더 옆으로 가. 제대로 앉아. 다시. 오늘 문제 중에 6번이 가장 헷갈려요. 6번 잘 보세요. 서연아, 일로 와. 여기서. 야? 그럼 너 뭐하러 왔어? 그냥 공부하러. 아, 그러면 저 605는 고1 애들이 있어서 네가 방해될까 봐. 여기서 해. 자, 여기까지 시간 끝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약간 덥지 않아요? 덥죠? 안 더워요? 약간 공기가 좀 탁해서 여러분들 이러면 이제 눈가리가 흐리멍텅해지기 시작하고 약간 몽롱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열어놓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고3들은 집중의 파이터니까 집중 잘 될 거예요.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을 맞춰볼게요. 제가 신이 난 거 보이죠? 왜 신이 났을까요? 돌아다니며 보니까 꽤나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자, 한번 채점을 해볼게요. 1번 문제부터 17강. 우리가 수특이 끝나가고 있어요. 자, 1번에 3번이 답이고요. 2번에 5번입니다. 3번에 2번이었고요. 네. 얘들아, 삽입 문제가 오답률이 제일 높을 때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일 때 가장 높았죠. 겨울방학 때 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 2번부터 좀 예리하게 보시고. 자, 4번 문제의 정답은 5번. 5번에는 4번. 6번은 5번. 자, 혹시 오늘 6문제 만점자 있습니까? 손 들어보겠습니다. 만점자. 좋습니다. 2분 나왔어요. 굿자. 자, 그러면 틀린 거에다 손을 드는 겁니다. 자, 1번 틀렸다. 2번 틀렸다. 손 못 내려도 괜찮아요. 3번 틀렸다. 많군요. 4번 틀렸다. 오케이. 자, 5번 틀렸다. 5번, 6번. 알겠어. 자, 오늘 6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게 3번 문제 그리고 6번 문제 이렇게 2개거든요. 이거 2개를 먼저 조집시다. 그죠? 어려운 거 먼저 보는 게 낫죠? 3번부터 달리도록 할게요. 3번. 예스. 자, 형광펜 먼저 잡아주고 토픽과 로직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문장의 길이가 보통 조금 짤막짤막한 느낌이 들어. 그래서 노란색으로 잡을 구문은 없습니다. 없고요. 자, 삽입이다 보니까 글의 흐름을 좀 내가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임의로 색깔 2개를 고를 건데 요거는 그냥 분리하고자 하는 의도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토픽 부르겠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이후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 그리고 로직은 역접의 논리입니다.
자, 한번 부셔보자고. 야, 봐봐. 야, 지인아, 너 요즘에 왜 이렇게 집중도 못하는 거 같고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아이, 그렇다고 네가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발연기를 해봤는데, 자, 여기도 나오는 게, 야,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뉘앙스잖아요. 지금 얘가 나오면 이것의 앞에 나올 말은 마치 슬쩍 들었을 때 우리 지인이가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어가는 말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 앞에는 그럴 것 같은 내용이 제시되겠죠. 아, 근데 꼭 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뒤에 나올 건 또 뻔하지 않습니까? 이 뒤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나오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내용을 입혀서 무슨 말일지까지 추론 한번 해볼게. 야, 나는 무슨 말 하는 건 아니냐면 평생학습자가 must become 반드시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말은 아니야. 여기까지 설명했거든. 그러면 쌤 앞에는 그럴 것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니까 그럴 것 같은 내용은 평생학습자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하는 거는 아는 게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많다. 와, 대답 잘한다. 아는 게 뭐하다? 많다. 뭐 이 정도?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는 옆에다 써보자.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야. 평생학습자의 아는 게 그닥 많지 않아. 이거 약간 고급지게 표현하면 평생학습자의 지식에는 박지원 봐. 뭐가 있어? 한계가 있을지도 몰라. 약간 이런 느낌. 선생님, 그럼 얘도요,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말을 하는 구간에 얘가 들어가서 논지를 전환시켜줄 때 쓰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가봅니다. 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겠냐 하고 물음표에다가 동그에 갑니다. 자, 겨울방학 때 배웠던 거 떠올려봐요. 여러분들, 지문 중간에 의문문 들어가면 걔가 중요한 거였어? 뒤에 게 중요한 거였어? 뒤가. 그런데 얘는 지금 첫 문장에 들어간 의문문이거든요. 첫 문장에 들어간 의문문이거든요. 이렇게 첫 문장에 의문문이 들어가면 얘는 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했지? 핵심 소재가 들어가 있거든. 오, 그럼 쌤아, 얘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아, 우리의 뭐를 기르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려면 일단 이건 처음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뭐에서부터? intrinsic, 나의 내재적인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는 게 있어야 되니까. 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배우는 과정 자체를 love, 당위성으로 하는 게 아니야. love, 내가 뭐 해야 돼? 좋아해서 해야 돼. 자, 그럼 다시 연결. 문제 해결을 잘하려면 나는 뭘 좋아해야 돼? 배우는 걸 좋아해야 돼. 그리고 다음 문장의 주어가 뭐로 바뀌었어? 평생학습자라는 주어로 바뀌었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되겠구나? 평생학습자가 되겠구나. 그러니 평생학습자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이겠네? 그치? 야,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빈번하게 어떤 애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interdisciplinary thinker에다가 물결을 한번 쳐볼게. 자, 이거는 내가 틴토리로 암기시켰던 단어인데 쉽게 이렇게 봅시다. 자, disciplinary 하면 이게 학문의라는 뜻이잖아. 근데 학문이 하나 있는 거야?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쌤, 요 말을 살짝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자, 쌤, 요 말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요. 여러 학문들로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니까 아는 것이 뭐하다는 애냐? 많다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
당연히 여러 학문을 다 통틀어서 사고할 수 있겠죠. 쌤 이거를 왜 굳이 아는 것이 많다라는 뉘앙스로 바꿔요? 많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쵸? 자, 뒤에 더 봅니다. 형광펜 들어갈 거예요. 이제 1번부터 연결 잡을 거라 연대지 단서들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여기 데이. 그럼 데이를 보면 우리 애티튜드는 뭐야? 앞에 무슨 명사가 있나? 복수 명사가 있나? 오케이, 쌤 그럼 이때 데이는 빼박이네요. 얘를 그대로 받아가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라이프롱 러너들은요, 봅니다. 뭘 볼 수 있냐면요, 복잡함의 가치를 볼 줄 알고요. subtle이란 단어는 원래 세심하고 미묘한 거잖아. 미묘하게 연결되었다라고 해서 이것도 세부 요소라고 쌤이 틴토리 암기시켰거든. 어찌됐든 얘네들은 복잡하고 세부적인 것들을 다 알아요. 뭐에? 다양한 개념들의 세부적이고 복잡한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개념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그걸 복잡하고 세부적으로 안다는 거 마찬가지 뭐 하는 게 많다 이런 말이야. 아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하냐면 야 얘네들은 이것까지 알고 있어. 이 아이디어가 하나의 분야에서 온 아이디어가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 다른 분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 한 분야만 파는 애들이야 여러 분야에 박식한 친구들이야? 여러 분야에 박학다식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좋아요. 자, 지금까지 이어졌던 뉘앙스는 다 평생학습자 아는 게 뭐하다? 많다. 됐지? 그럼 이제 관건은 뭐냐면 아니야. 평생학습자의 학습에는 뭐가 있어? 한계가 있어.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뒤를 보니까 형광펜 들어가야 되죠? 어떤 거 나왔어요? On the contrary라는 역점 나왔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 쌤 그러면 생각해봐. 자, 아는 것이 많다라고 했으니까 이와 반대로라면 아는 것이 적다라는 뉘앙스가 나오죠. 맞거든. 그래서 뒤를 읽어보니까 야, 이와 반대로 걔네들은 평생학습자 얘네들은 상당히 훨씬 더 레코그나이즈 할 것 같아. 뭘 레코그나이즈 할 것 같냐면 꺽쇠 where their knowledge 어디서 그들의 지식이 end 뭐하고? 끝나는 거고 그리고 어디서 그들의 지식이 뭐 하는지 시작하는지를 알 것 같아까지 꺽쇠. 쌤 그러면 요 말을 우리가 조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평생학습자는 자기의 지식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알아요. 그 말을 바꾸면 자신의 지식에 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계를 알고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쵸, 고준영이. 지식의 한계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네. 오! 쌤 이렇게 보니까 아는 것이 많다와 한계라는 뉘앙스는 서로 반대되는 뉘앙스인데 그러니 유력해지는 정답이 몇 번일 것 같아? 2번일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 무슨 법 안 쓰는 거 같냐? 속어법을 안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왔다면 이제 빠르게 3, 4, 5번에 빈틈이 없구나라는 걸 확인만 해주면 되는데 같이 연습해보자. 자, 3번 뒤에 however 나왔거든요. 그럼 네모박스 B급이야. 니네 계속 생각해. 쌤 2번의 답이 맞다면 3번의 빈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3번의 앞, 뒤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however가 들어갔을 경우에 이 however는 역접이 되는 거예요? 강조의 however가 되는 거예요? 강조의 however가 되겠죠. 자, 이해하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프론티어들은 또한 알 수 있어. 또한 나타내. 드러낸다고. 뭘 드러내냐면 when, 도대체 언제 협력이라는 게 필요한지. 그럼 대답? 협력이 필요하다는 건 나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뒤에 더. and 그리고 말입니다. When it is best. 언제 이게 최고인지 말이죠. follow. 내 리드야? 다른 사람의 리드야? 다른 사람의 리드를 따르는 게 언제 좋을지요? 그럼 꺽쇠로 묶어볼까요? when부터 끝까지를 묶어보시면 결국 이것도 나 혼자 여기서는 안 되니까 너가 나를 리드해줘. 뭐랑 똑같은 말이냐?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있다와 똑같은 말이네. 그럼 쌤 여기 나오는 however는 뭐가 아니라 역접이 아니라 뭐 해주는 however니까
강조를 해주는 however니까. 그러니 이 자리에는 빈틈 있어 없어? 없겠네요. 그래. 오늘 잘 됐네. 기분이 너무 좋네. 응. 괜찮아. 자, 그래서 4번 넘어가 보시면 in this approach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모박스 형광펜. 쌤, 여기다 형광펜 치는 이유는 뭐예요? 지시사 뭐 나왔어요? this. 그러면 여기서 이런 접근법에 따르면 이라고 설명했거든. 쌤이 옆에다가 조금만 다시 풀어서 쓸게. 자, in this approach 잡아가보자. 자, 이 의미의 직역 그리고 함의 이렇게 가볼 건데. 일단 뭐 간단하죠. 직역은 위에서 나열됐던 방법인 거니까 누구의 접근법이 되겠어? 평생학습자의 방식을 뜻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4번은 빈틈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 이런 방식으로 평생학습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똑같은 논지가 나오니까. 빈틈은 없는 거죠. 그런데 내신반이 많은 수업이니까 이런 게 내신에 나오게 되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고 제가 뭘 의미하는지 써라라는 서술형이나 객관식 변형이 나온다. 이걸 내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 얘의 함의를 좀 생각해 봅시다. 자, 평생학습자는 일단 배우는 걸 뭐 하는 사람들이죠?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식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러 학문에 걸친 다 박학다식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엇을 알아서 한계를 알고 있어서 남들과 협력이 필요한 때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자, 이걸 간단하게 한번 갑시다. 불러줄 테니까 적으세요. 갑시다. 자, 평생 학습을 이어가며 길게 적을 거야. 평생 학습을 이어가며 여러 학문에 걸친 이해되나 들으면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의 한계도 인지하며 예뻐요. 타인과의 협력이 필요한 때를 아는 것.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할까? 쌤 완전히 이해됩니다. 네, 평생학습자는 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들이고요. 라스트 갑니다. 자, 5번에 나오는 이 대명사니까 잡을게요. 자, 그럼 쌤 이때 it은 뭐 받는 거야? in this approach 그대로 받는 걸 거야. 그러면 결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받아가야 되니까. 그러니 5번은 빈틈이 없을 것이고 구조 분석까지 가보면 encourages 동사 1번이거든. 그럼 이런 평생학습자의 방식은 이걸 가능하게 하고요. 뒤로 더 넘어갑니다. 우리한테 이것도 가르쳐 주고요. 3번 우리한테 이것도 알려주고요. 힌트를 주다. 알려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마지막은 이거 이하를 가능하게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내신반 친구들은 봄노트에다 이것까지 적읍시다. 나영이도 마찬가지로 적는 거예요. 정시반 봄노트에다가. 자, 퀘스천이라고 달아주시고. 자, 평생학습자의 방식으로 가능해지는 것 4가지는 굿자. 그럼 쌤 그 4가지의 근거 문장은 어디 잡으면 돼요? 마지막 문장에 동사 1번, 2번, 3번, 4번을 각각 요약해 봄노트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읽지는 않을게요. 됐습니까? 좋아요. 됐어요? 예, 굿잡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6번 볼 건데요. 나 6번 문제 너무 좋아. 승현아, 틀렸니 6번 혹시? 아주 좋아요. 승현이 혹시 몇 번 찍어서 틀렸어요? 2번 찍었나요?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손 한 번만 더 될까? 쌤 제가 이 문제 6번을 틀렸는데 2번 찍어서 틀렸어요. 손 한 번 들어봐. yes. 동지가 겁나 많죠? 그래서 얘는요. 6번 문제 위에다 별표 치고 쓰세요. 2번이 아니라 5번인 이유가 졸라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까지 공부를 해버리면 이 간접 연계가 되는 수능에서 우리가 날고 뛰는 거거든. 한번 해보자. 2번이 아니라 5번이 이유라고 별표 쳐놓고 다 풀고 나서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봅시다. 쌤, 얘는요, 제시문 안에 연결사가 있으니 does를 먼저 단서로 잡읍시다. does. 형광펜 쳐주시고. 됐어요. 자, 오늘은 내가 요거하고 쉬는 시간을 드릴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합시다. 네, 좋아요. 자, 토픽을 먼저 부를게요. 토픽을. 얘들아, 이 단어 있죠? creativity. 쌍따옴표로 줬다는 거 얘를 개념 설명하겠다 이런 말이니까 이 단어를 그대로 적으면서 creativity라는 단어의 발달 역사 이렇게 잡을게요. 이고요. 자, 로직은 겁나 간단합니다. 지시사의 논리예요. 왜 그런가 한번 살펴봅시다. 얘들아, 덥지 않아? 니네 지금? 덥죠? 안 더워요? 더워요. 더워요. 손 들어보세요. 더워요. 더워 죽겠어요. 더워 죽겠어요. 더워 죽겠어요. 그쵸? 또 열게요. 현나 괜찮죠? 불편한 말하세요. 내가 지난 수업 때도 곁땀나 이러지 않았어? 창피하네요. 이 수업만 그런가 봐요. 자, 가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는요, 봐봐. 제시문 내가 읽어볼게. 눈 따라서 봐봐. 야, 그러므로 말이야. 그럼 쌤, 그러므로면 앞에, 뒤에 나올 말이 뻔하지.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앞에는 뭐 나와야 돼? 원인. 뒤에는 뭐 나와야 돼? 결과 나와야 되지. 그치? 인과관계니까.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라는 거 봤더니 수백 년에 걸쳐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연관된 거야. with the divine, the divine 하면 뜻이 뭐야 이거? 신의 혹은 신성한 이런 단어잖아요. 그럼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신과 관련된 거지 뭐와는 반대되는 거냐면 누구와는 반대야? 인간과는 반대야. 그럼 쌤 결과 나온 게 되게 쉽네요. 이 결과는 뭐냐면 창의성은 신의 영역이야. 아주 간단하지. 그러면 쌤 일단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앞뒤에 어떤 말 나와야 맞아요? 유사한 말이 나와야 맞는 거죠. 창의성은 신의 영역이야. 이런 말을. 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2번을 찍었던 이유가 이 문장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instead, 대신에 말이야. 이 창조라는 개념은 관련되어 있거든. 누구와? 신과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일 것 같아? 2번일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내가 이 말을 할 텐데 알아듣나 한번 봐봐. 2번에 저 문장이 들어가도 돼요. 돼요. 그런데 5번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어제 이 질문을 가지고 내가 정시반 애들 수업을 했는데 수업이 끝나고 어떤 친구가 책을 들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쌤 5번인 건 알겠는데 2번에 들어가도 말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 자, 말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논리적인 공백을 찾는 게 삽입의 목적이야? 전자야 후자야? 후자죠. 공백 찾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2번에 들어가도 말이 되지만 논리적 공백은 몇 번에 있었다? 5번에 있었다를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아시겠죠? 자, 달려봅시다. 자, 우리한테 아주 원대한 예시가 있어. 예시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역사가 중요하다 이거야. 그럼 역사라고 한다면 오래전의 역사를 말할 거잖아. 그럼 이 오랜 역사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뭐에 의해서 제시될 수 있냐면 우리가 크리에이티비티라는 단어 그 자체를 좀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걸 알 수 있어. 이 말이야. 선생님 얘는 오랜 역사의 중요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크리에이티비티의 현재 의미가 아니라 예전에 어떤 의미였는가 이제 이걸 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용어에 etymological이라는 단어 뭐라고 나왔어? 어원을 살펴볼게 이 말이죠. 자, 그 단어의 어원적 뿌리를 보니까 그게 take us back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갔냐면 create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동사에서 나왔어. 되죠? 그리고 이것은 mint 뭘 의미하냐면 수거인데 bring A force라는 단어가 수거야. 그래서 A를 만들어내다 라고 표현할 거거든. 자, 그럼 결국 얘는요 뭔가를 만들어내다라는 어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즉 만든다는 건 만들어내거나 생산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그런데 다음부터 형광펜 들어가야 되겠죠. However, 하지만. 그럼 얘들아, 우리가 아까 그 지문에서 봤던 것처럼 however는 전환을 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전환을 할 거야. 앞뒤가 반대되는 뭐로 하거나 역접으로 하거나 앞뒤가 똑같게 엮어주는 뭐로 하거나 강조로 하거나 둘 중 하나 할 거예요. 자, 그럼 뭔가 한번 살펴볼게요. 하지만 이 크리에이티비티의 어원이 이런 개념은 was not applied, 적용되지 않았어. 누구한테는? 인간들의 창의성에는 적용됐던 게 아니야. 아, 그러면 초기의 창의성은 누구의 창의성이 아니었다는 거구나. 인간의 창의성은 아니었어, 이 말이네. 그럼 아예 위에 논지를 트는 게 아니라 야, 이 용어는 어디에만 쓰였었냐면 이라는 강조의 뉘앙스인 것 같고, 내가 여기서 굳이 not을 밑줄 치고 부정을 치우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다음 문장에 뭐가 있어? instead가 들어갔잖아. 그럼 앞문장이 부정이니까 뒷문장은 뭐 나와야 돼? 긍정문 나와야 되죠. 그쵸? 그래서 화살표 연결이지 긍정 나왔나를 확인했었어야 돼. 자, 그럼 만나봅시다. 야, 오히려 말이야, 그 창조라는 그 단어 자체는 관련되어 있어. 누구와 관련되어 있어? 신과 관련되어 있어. 자, 여기까지 읽었어. 그럼 1번에 빈틈 있다, 없다? 없다. 일단 요건 이해되죠? 자, 그리고 2번 뒷문장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창조라는 단어는 인간이 아닌 신이라고 한다면 art나 artist라는 이게 more similar, 더 뭐와 비슷하냐면 오늘날의 개념인 아트와 비슷한 그런 다른 용어들이 있었거든. 오히려 크리에이티비티 같은 단어를 쓰던 것들이 아니라 아트와 비슷한 다른 단어들이 사용됐던 거야. 인간이 만들어내는 형태에서는 말이야. 자, 그럼 여기까지. 쌤, 지금 2번 자리에는 빈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보여요. 즉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게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앞에 건 신의 영역, 오히려 다른 단어가 인간한테 쓰였어 라고 말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그럼 뒤에 더 읽어볼게. 넘어가봐. 쌤, 이때 as such에다가 형광펜 들어가야 됩니다. as such 잡아보자. 어렵지 않아. 쌤, as such는 뜻이 뭐예요, 이거는? 그러므로 라는 뜻이야. as such는 그러므로. 그럼 쌤, 얘도 그러므로니까 앞에를 원인, as such 뒤가 뭐가 나와야 돼?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쌤, 앞에서 나왔던 원인은 딱 하나죠. 다시 한번 적을게요. 쌤,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라고만 말한 거야. 신의의 영역이에요. 인간은 창의성을 썼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말만 했지. 그러면 결과도 이거랑 비슷한 말 나와야 돼. 맞지? 그럼 그거 맞나? 뒤에 거 더 읽어볼게. 야, 초기 13세기야. 여기서 꺽쇠 한 번만 들어가 봐. 초기 13세기. 그런데 4번 문장 보니까 15세기라는 표현이 들어가네. 자, 초기 13세기에서 15세기로 시간이 뭐 했죠? 흘렀네요. 그러면 이 앞에 나오는 13세기가 그나마 과거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15세기가 이후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시간이 흘렀으면 상황이 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변화했을 가능성이 높죠. 오케이, 중얼중얼하면서. 자, 일단 과거에는요, create라는 단어 자체는 어땠냐면요,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 일단 3번은 답이 아니잖아. 이렇게 접근해볼게. 3번은 답이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 그러면 as such 뒤에 하는 말도 똑같이 모여야 한다 그랬어? 창의성은 누구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이다. 이 말 할 거라 그랬지? 자, 그럼 역으로 내가 맞춰볼게. 이 말을 as such 문장에서 누가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어려웠던 부분. as such 문장에서 창의성은 신의 영역이야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보이거든. 그 표면적인 의미가 말이야. 근데 걔가 뭐를 대신해서 쓰고 있었던 거냐면 별표 the passive past particle 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줬던 거야. 자, 그럼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네들이 아는 패시브는 뜻이 뭐냐? 소극적인이란 뜻도 있고 수동적인이란 뜻도 있죠. 자, 여기서 뭐로 해석해야 돼요? 수동적인이 돼야 돼요. 그럼 왜 수동적인이 돼야 됩니까? 뒤에 파티클이 뭐라고 제시가 됐죠? 분사. 그럼 문법적 용어에 사용되는 패시브니까 무슨 태?
수동태 말할 때 쓰는 수동이라는 단어가 되거든. 그러면 얘가 수동의 과거 분사로밖에 안 쓰였어. 이런 의미가 돼. 됐지? 그럼 얘들아, 수동의 과거 분사로밖에 안 쓰였어의 의미가 뭔지가 수능에서 요구하는 걸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러분들 수동태는 내가 하는 건가요? 되는 건가요? 되는 거네요? 그럼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창조를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네요? 그럼 누가 창조하는 거고요? 신이. 오케이. 자,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야? 바로 신이 창조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겠지. 내신할 친구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분명히 건드려요. 알겠죠? 자, 그러면 결과로서 나왔던 과거는 창의성은 신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는데 15세기까지 시점이 좀 넘어왔거든.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니까 야, 이거는 present tense였고 투부정사 썼고 그리고 present particle로 사용을 했어. 또 별표. 자, 그러면 여기서 particle은 계속 무슨 의미니까? 분사. 그럼 얘는 무슨 분사야? 현재 분사네. 현재 분사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네? 쌤,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창의성의 주체가 누구로 바뀌었다 이거야? 인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자, 이제 이걸 내가 오른쪽에 표현할 테니까 이해되나 봐봐. 자, as such 문장에 나왔던 거는 13세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흘러 15세기로 넘어왔어요. 15세기로 넘어왔더니 창의성은 현재 분사로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창의성은 인간이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맞춰봐. 신이 하던 것에서 인간이 하는 것으로 상황이 뭐였지? 변화했죠? 그런데 변화한 것에 대한 Y라고 붙일게요. 뭐는 제시가 되지 않아 있니? 이유는 지금 제시되지 않아 있지. 그치?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서 이게 왜 바뀐 거냐면 이라고 설명해주면 논리적인 글이 되지 않을까. 따라와줘요?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쌤, 그래서 5번에 나오는 여기다가 형광펜 들어갈게요. 자, this conception에다가 형광펜이야. 자, 천천히 한번 잡아보자.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쌤, this conception이면 앞에 나오는 개념을 받아야 돼요. 그럼 질문할게. 5번에 앞에 나오는 개념은 present particle이야. 그쵸? 그럼 이때 this conception이라고 하는 건 창의성은 누가 한다라는 말을 받는 거야? 인간이 한다라는 말을 받는 거야. 그런데 뒤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색깔 바꿔줘. challenged라는 단어가 나오고 replaced라는 단어가 나와. 자, 아가들 생각해봐. challenge는 주어가 목적어에게 도전하다 이 말이야. 맞지? 그럼 또 생각해보면 주어가 목적어에게 이의를 제기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주어와 목적어는 같은 애가 될 수 있어? 반대 애가 되어야 해? 반대의 애가 되어야 돼. 마찬가지로 주어가 목적어에 의해서 대체되었다야. 그러면 주어 목적어는 같은 애야 또 반대되는 애야? 반대되는 애야. 무슨 말이냐면 challenged라는 단어와 replaced라는 단어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나열할 때 쓰는 동사잖아. 그치? 그리고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니까 여기는 르네상스라고 썼거든. 표기 똑같이 해. 르네상스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게 되었고 그리고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에 의해서 바뀌어졌다 이런 말을 했어. 자, 그럼 또 조금 복잡한데 봄노트 옮길 땐 괜찮을 거예요. 자,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과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누가 일으켰던 운동이죠? 누가 했던 운동이에요? 인간이 했던 거잖아. 그쵸? 아, 쌤, 그러면 얘는 뭘 나타내는 단어가 돼요? 인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돼요. 그러면 인간에 반대되어야 하는 주어는 이제 표기합니다. 이 this conception이라고 하는 주어는 인간이 아닌 누구를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신을 받아줘야 하죠. 그런데 바로 앞에는 누구로 끝나버렸죠? 인간으로 끝나버렸죠.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에 들어가요? 5번에 들어가야 돼요.
됐지? 사실 오늘 본문 중에서 막 엄청 내용이 어렵고 얘들아 이거 완전 오답률 막 80%고 이거 없어요. 그런데 이 6번 문제에서 건드리는 부분은 이거 실전에 나오면 이거는 70% 이상은 무조건 갑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기억하자. 2번에 들어가도 괜찮아. 하지만 논리 공백은 몇 번에 있다? 5번에 있다. 우리 속어법으로 그렇게 찾는 거다. 알겠습니까?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10분만 쉴까요? 10분 쉴게요. 5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아? 토픽 내가 안 불렀나? 아, creativity라는 단어의 발달 역사. 아, 더워. 아, 진짜. 선생님 서울에 왔어요? 저기 있어. 박지원 일로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 607, 605, 606, 667.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저 수업 들을 때 핸드폰 뒤집어 놔. 네? 네 눈이 계속 이쪽으로 화면이 뜨니까 가잖아. 그러니까 노출이 빨리빨리 안 쫓아오고 지금 몇 번이나 그랬어 너. 아니 급한 연락이 있어? 아니 그럼 뒤집어 놔. 급한 엄마가 내일 일정을 잡으셔가지고 쟤 너 학원 가 있는 거 언니 모르시냐? 바로 안 봐도 돼. 덮어놔. 계속 놓치잖아. 알겠지? 진짜 그래야 돼, 지원아. 왜 안 가, 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가, 그냥. 너도 네 할 거 해야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용건이 뭐야? 아이폰 충전기 있으세요? 저기 5층 말씀드리면은 해주실 거야? 왜 충전이 안 돼요? 5층 게? 네. 그러면은 쌤의 3피스. 샤. 쌤, 아! bring A for 뭐가 A를 나타내다, 만들어내다, 제시하다. 지연짱 하고 나 줘. 싫어. 쿠폰 또 쿠폰이야. 네, 진짜. 네, 오거라. 나는 쿠폰 부자거든. 자, 여러분들 우리 또 오늘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읍시다. Come here, come here. 드시고 싶은 분들 오세요. 오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읍시다. 제가 이번 주는 아주 그냥 기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부를. 봄노트에 기부. 정신 차리고 오거라. 아이스크림 먹고, 아이스크림 주고 일단. 예. 다 맞아야 되는데 억가스러운 거, 그러니까 품사가 틀린 거 이런 거는 나한테 결과창을 보여줘. 다시 보여줘. 미입력은요? 그건 네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시 외워야죠. 한 지문 정도 하긴 했는데 2개 못했는데? 그러니까 두개 나와서 5번 다 안 한 거 같은데? 그럼요. 그쵸. 네, 알았어. 이거 내가 통과할 테니까 꼭 나머지 마무리해. 야 현서야, 이렇게 내가 너 눈 마주치면 왜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요, 수업 듣다가. 현서야, 딴 생각하다가 내가 언제까지 부담스러울 거야? 얼마나 내 얼굴을 오래 봤는데 언제까지 부담스러울 거야? 정말 웃겨 죽겠네. 성은아, 내일 수능 보면 안 돼. 망해, 성은아. 무슨 소리야. 안 돼. 성은이 조금 더 해야 돼. 안 돼. 난 널 그렇게 보낼 수 없어. 유빈이 이 티 입었을 때 유빈이랑 표정이 똑같아. 아, 정말요? 표정이 똑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이채연이 집중 잘 되지? 잘 이해되지? 삽입 문제 푸는 것도. 나는 공과인데 지금 이과반에 꼽살이 껴서 18시간 이동서 다음 주에 한 번만. 알았어. 나 지금 반응 찍을 수 없어? 우리 현나가 끝나자마자 바로 가려고 부릉부릉 하는구나. 그냥 말할 그게 없어.
예, 얘를 그래서 여기다 이거 잠깐 대출나네 지금. 아, 얘는 남자쌤이 가르쳐 대출나네. 공부를 다 하는 거 아니야? 다 되면 자동적으로 해. 근데 왜요? 왜요? 게다가 아주 예쁘네. 방했어요. 왜요? 파란색을 안 했어요. 아, 체크를 잘못했어? 괜찮아. 거기까지 다 하고 가려고? 시간이 되면. 그래. 근데 필기할 것이 부족하면 다음 장 더 써도 돼. 거기 넘어가도 돼. 저기요? 아, 여기에서도 부족할 것 같아? 네. 그러면 몇 장이나 더 필요할까? 한 장? 여기다가 추가 필기해서 붙여놔. 알겠지? 너 왜 또 여기 있어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대화 안 하고 잘 있네요.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대화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이제 갈까요? 아니요. 너 몇 시에 왔어? 너 생각해봐. 너 몇 시에 왔어? 6시에 왔지? 6시에 와서 핫도그 먹는다고 30분 째끼고 밥 먹고 갔다 온다고 한 40분, 45분 째끼고 15분. 그러면 총 합치면 일단 1시간 마이너스 아니야? 그럼 6시에 도착했어. 4시간 공부해도 1시간 째껴서 그럼 3시간이지. 그 3시간은 해야지. 인지상정이지. 맞아. 아니야? 1시간이면 얼마까지 하는 거예요? 10시. 아, 아니 네가 아니 네가 6시에 왔잖아. 네가 왜 이래? 아니 네가 6시에 왔잖아. 수업 때문에 수업 때문에. 알았어. 얘 빨리 저거 먹어. 맛없게 됐다. 빨리 줘서. 안 돼. 안 먹혀. 같은 여자잖아. 먹히지 않아. 앉아. 후드려 패기 전에 빨리 앉아. 아, 왜요? 빨리 앉아. 저거 네 집에 가면 안 해요. 빨리 해, 기집애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빨리 해. 어이야. 왔어. 우리 베이비는 쩔로 가자. 어디요? 605호로. 들어가 있어봐. 나 갈게. 이런 말 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없는 거야. 이거 후끈한데?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네가 마취총 좀 싸. 오지마 빨리 가. 아니 저기 자리로 가. 왜 이래 얘 진짜. 정신 차려. 빨리 앉아. 선생님. 빨리 앉아. 내 집은 내 집. 아니 다. 아니, 왜 저한테만 그래요? 네가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아, 저 집은 알아요. 왜 너만 나한테 그래? 땀을 흘릴 수 없어서요. DPR이 안 좋아요. 그리고요. 너- 실명하기 너- 아이덴티파이. 근데 어제부터 DPR만 얘기하는 거 알아? 너 집중해서 해. 지금 다른 애들도 얘는 지금 한 건 지방령이야. 2시 반에 와서 뭐 하는 일이야 얘는. 자, sit down. 10시까지 안 하면 아니 10시까지가 아니라 저 필사만 다 끝내면 보내주겠다고. 몇 집이요? 끝까지 수업 나갔던 몇 거. 집이요? 수업 나갔던 거 1강, 2강 수업 나갔던 거 전체. 아니, 그래 12시까지야? 많이 늦었네? 앞에 학원이 늦었어? 2시간 클리닉 수업. 클리닉 있어서? 앉아봐. 아까 내가 봄 노트 줬지? 그거 꺼내봐봐. 그거랑 그다음 우리 필기했던 거. 지금부터 딱 10시까지만 합시다. 일단 1강만. 자, 봄 노트 공부하는 방법을 내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거든? 그래서 요거는 네가 참고해서 보시고, 일단 우리가 부교재가
이렇게 문법 내용도 있잖아. 근데 이건 내가 다음에 한다 그랬지? 우리는 뒤에 있는 독해 지문부터 갈 거야. 자, 여기서 오케이. 자, 필기했던 내용을 천천히 옮기는 건데 수업 들었을 땐 그냥 내가 말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근데 막상 네가 이걸 문장으로 보려고 하면 아, 이게 뭔 소리였지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 알겠지? 그러니 그런 것들을 찾아낸다는 생각으로 옮기면서 이건 이 말, 아, 오케이, 이해됐고, 아, 이거 이해됐고, 그러다 이해 안 되는 거 옮겨놓고 연필로 별표 쳐놔. 할 수 있겠지? 인생 고3들 끝내놓고 올게. 이렇게 쭉 한번 해보자. 네. 주차이는 다 모으니까 자네들의 자유시간 1분 남았습니다. 1분. 아, 고준영이 오늘 열심히 듣네요. 잔소리 안 들으려고. 많이 들렸어. 얻을 게 많다. 승우야, 오늘은 속도 어떠니? 괜찮아? 오랜만에 그쵸? 확실히 너 지금 몰입이 다르지, 준영아? 그러니까 제발 이 시간에 빠지지 말고 와. 아니면 내가 그 하루 학원 찾아갈 테니까. 싫어요. 와 너무 많이 왔어. 나는 뭐? 나는 여기서 시간 있을 거야. 하루에 원래 예전에 고현준이랑 딱 그런 몇 명이 있을 때가 좋아. 아, 27. 니들이 너무 많이. 4개 틀렸어요. 아, 그럼 글러 먹었네요. 그래도 4시간 하는 거 아니야? 몸이 안 돼. 자, 시작을 해볼까요? 다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요, 어제부터 요 강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자네들이 지금부터 네 문제에 협조를 좀 해주시면요, 시간이 꽤나 빨리 끝나더라고요. 좋지 않나요? 좋지 않나요? 시간이 꽤나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와서 단어를 했던 계획적인 아주 우수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한 9시 40분쯤 하원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아요. 네, 오물. 그런데 여러분들의 참여가 없고 대답이 없다면 제가 수업이 질질 끌어지게 될 겁니다. 모르는 줄 알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몇 시에 끝나는지는 누구한테 달렸다? 너님들한테 달렸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자, 집중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3번, 6번 가장 많이 어려웠던 것들은 봐버렸고요. 1번, 2번, 4번, 5번 이렇게 남았는데 하나는 어렵고 하나는 쉽고 좀 이렇게 페어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자, 4번, 5번 있는 페이지를 먼저 끝낼 건데 4번은 판서로, 5번은 말로만 조져보려고 해요. 준비되죠? 네, 그러면 4번부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부터. 여기까지고요. 자, 토픽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요즘은 아주 좋은 지문이에요. 특히 내신하는 친구들은 잘 보세요. 자, 토픽. 다양화에 따른 갈등의 확산. 채워나 토픽이야. 다양화에 따른 갈등의 확산. 자, 로직은 저걸 보고 니네가 맞춰봐. 뭘 것 같아? 제시문에 뭘 체크했어? 투데이니까 박성훈이 발표 한 번 더 뭐라고요? 시간의 흐름입니다. 정확해요. 자, 로직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현재로 출발을 하고 있다 이거니까 분명히 과거에서 현재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매스미디어가 발전하면서 the world 세상은요, 그리고 복습할 겁니다. 덜 로컬라이즈드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지. 그러니까 이 로컬라이즈드 되고 있다라는 거는 뜻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거든.
네, 얘들아, 요거는 내가 또 이제 팁을 좀 줄게. 선생님은 수능 영어에 특화된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이 수능 영어를 몇십 년째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얘는 사전적인 의미에 얽매이지 않는 학문인 것 같아. 예를 들면 탭스나 토플이나 이제 이런 시험 쪽으로 넘어가면요. 그건 정말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정확한 단어의 뜻, 정확한 문법을 통한 영작, 정확한 센텐스의 구사, 이제 이런 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 근데 수능 영어는 그냥 잘 읽으면 장땡이야. 그 말이 뭐냐면 단어 뜻이 사전과 약간 달라도요. 읽어내는데 유리한 뜻이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단어 뜻을 적었을 때 사전에 검색했을 때와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있어. 그때는 누구 걸로 외워야 돼? 네이버 걸로 외워야 돼? 봄쌤 걸로 외워야 돼? 봄쌤 걸로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게 팁이에요. 자, 로컬라이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지역적이다 이 말이지. 그럼 지역적이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국지적이다라는 말이지. 그러면 지역적이고 국지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지역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다 이런 뉘앙스 아니에요? 그치? 잘 되죠? 그런데 그 정도가 레스 뭐 하답니까? 덜 하답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묶었을 때 지역적으로 구분되는 게 덜해요. 이 말은 세상이 뭐가 되고 있다는 말일까?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런 말 아닐까? 세상은 지금 하나가 되고 있어요. 지역적인 구분이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가 되고 있어요. 이해돼? 그래서 얘들아 이거 본복과 프린트 나눠줬던 것 중에 territorialized 기억나요? 그 직역의 뜻이 뭐였어? 벌써 까먹었어? 영토화된 이란 말이었어요. 그럼 영토화 밑에 괄호 열고 쌤 뭐라고 적었어?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고 전 세계가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결국 자 less localized를 한 단어로 바꾸면 deterritorialized랑 똑같은 의미가 되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매스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세상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뒤에 반대말 나올 거야. 세상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건 모두 단일해지고 있다라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diverse 뭐예요? 다양해요. 반대말 나왔구나. 다양해요. 됐죠? 자 일단 얘는 현재입니다. 그럼 읽다 보면서 과거가 어디 나올까를 찾아갈 거예요. 그쵸? 수연이 나이스. 자 갑니다. 자 우리는요 live in a world 이런 세상에 삽니다. 자 여러분들 live in 봤을 때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 쌤 뭐 하시는 겁니까? 수능 지문이 있는데 시제를 왜 신경 써요? 저희가 고1도 아니고. 내가 시제를 신경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지? 제시문에서 현재를 말했기 때문이야. 자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나올 때는요 동사의 시제를 조금 더 유념해 읽으면 빨리 캐치가 되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냐면 이런 세상이야. 현재야. 근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매우 다양한 세상이야. 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물리적이거나 사회적인 환경에 적응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 이 말이야.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적응을 해내는 게 다 뭐한 적응을 한다. 다양한 적응을 한다. 뭐 이런 말 아니까. 근데 여기에 has pp를 썼거든. 얘들아 이거 무슨 완료야? 무슨 완료야? 현재 완료제. 그럼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과거부터 지금까지지. 그러면 지금만 다양하다는 거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양하다 이 말이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양해요. 이런 말 하는 것 같죠? 뒤에 더 볼게요. 바로 이런 다양성은 자 이제 꺽쇠로 잡아갑니다. 자, 쌤 여기서 말하는 이런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적응의 다양성이라고 풀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양성은요, 우리가 인간의 진화 과정에 걸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존재했습니다. 똑같은 얘기하네? 근데 이러한 다양성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with, 뭐와 함께 진행이 됐냐면 갈등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리고 나는 그를 여기서 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다 한번 묶어보자. 쌤 묶었을 때 이 윗부분은요,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늘 그랬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늘 그랬던 거. 아,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졌던 일을 말하는구나. 그럼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적응하는 모습이 다양했고, 이거 너무 맞는 말 아니냐?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문화가 발전했을 것이고 이누이트족들은 또 이런 문화를 가졌을 것이고 적응하는 모습이 어때? 다양했잖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with limited conflict, 뭐까지 겪었다 이 말이야. 갈등까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갈등은 과거에만 겪었어? 지금만 겪었어? 늘 그래왔던 거야? 늘 그래왔던 거야. 이렇게 잡히네요. 그럼 봄쌤이 지금 여기서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광펜 들어볼까요? 뒤에 어떤 단어 나왔기 때문이야? initially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이지. 그럼 쌤 initially는 초기죠? 그럼 초기면 언제 얘기할 거다 이 말이에요? 과거 이야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끊어볼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일단 무슨 얘기 시작이야? 과거 얘기 시작이야. 자, 여기서 시작한 게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시작만 잡아놓고 다음 문장 더 읽어가 볼게. 자, 과거에는 갈등이 있었죠. 당연했던 거고. 근데 이 갈등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보통 이런 지역에서 벌어졌었어. 자, 그 지역이 어디냐면 there was competition, 경쟁이 있던 지역인 거야. 이 경쟁은 for 뭐에 대해서? 자연의 자원에 대한 경쟁이 있는 곳에서 갈등이 있었어. 그럼 이 말을 약간 바꿔볼게. 과거의 갈등은 무엇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야?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어. 이 말인 것 같아. 그럼 이 자원은 뭐 할 때 필요한 거냐면 우리의 생존과 사회의 기능을 위해서, 그럼 그냥 쉽게 말하면 생존을 위한 자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던 거야. 이해됩니까, 나영이? 예, 다음 거 또 보세요. An example, 잡아야죠. An example of this,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 그럼 얘를 보고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야 돼. 아, 지금 앞문장에 대한 예시니까 뭐에 대한 예시여야 되겠다. 과거야, 현재야? 대답? 과거의 예시여야 될 거고. 그럼 과거의 예시는 뭐지? 무엇을 둘러싼 갈등이 나와야 돼?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나와야 되겠다. 이걸 생각하고 다음 문장 읽어야 되거든. 자, 그럼 만나 한번 확인 해볼게. 자, 이것에 대한 예시는 바로 이런 경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이 경쟁은 뭐에 대한 경쟁이었냐면 그 대평원 중에서 테리토리와 버팔로에 대한 경쟁이었어. 잠깐만. 테리토리라고 하는 거는 영토인데 버팔로라고 하는 거는 엄청 컸던 동물이라 이거 옛날에 석기시대 사람들이 먹고 살았다 뭐 그런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되겠네? 자원 아니겠네? 그러면 자원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는 거니까 이에 대한 예시는 무엇에 대한 예시가 이어지는 게 맞네. 과거의 예시가 이어지는 게 맞네. 연결했지? 또 가볼게. 쌤 다음 문장에 버팔로 또 나오니까 얘는 빼박 과거일 것 같아. 2번에 빈틈 없고 3번에 빈틈 없는 거 알 것 같습니다, 이미. 자, 버팔로가 roamed, 돌아다녀요. over the plain, 그 대평원에 가지고요. 돌아다녀요. thus, 그러다 보니까 causing conflict, 뭘 일으켜? 갈등을 일으켜. 이 갈등은 누구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냐면 부족들 사이에 말이야. 자, 그럼 질문해볼게. 만약에 버팔로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거야. 그럼 이거 누구 건지 확실해, 불확실해? 확실하지. 그런데 얘가 움직여. 어느 쪽은 이 마을에 있다, 어느 쪽은 이 마을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싸움이 일어나겠죠. 불확실해지니까. 결국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고, 이 싸움이라는 건 당연히 영토와 버팔로라는 두 글자로 바꿔. 뭐에 대한 싸움이었다? 자원. 그리고 이 버팔로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was their main food. 그들의 그 기본적인 food source였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는 거 확실합니까? 과거 얘기 이어지는 거 확실한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장 넘어가서 형광펜 칠 거 이거 나와요. 그럼 우리 또 생각해야 돼. 디스 컴플릭트를 그럼 무슨 갈등을 받는 게 맞는 거야? 과거의 갈등을 받는 게 맞지. 그럼 과거의 갈등은 뭘 둘러싼 갈등인 건데?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맞아야 돼. 이제 그 내용 맞는지 한번 볼게. 자, 비록 이 갈등이 매우 severe,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들은요, 오케이, 물결, 매우 뒤에 이 단어 때문에 localized, 무슨 적이었다?
지역적이고 국지적이었다. 잠깐만, 현재에는 지역적이고 국지적인 게 뭐해졌다라고 했는데 줄어들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성향이 뭐했다라고 하네? 높았다라고 하네? 그럼 이거 현재와 반대되는 거니까 언제 얘기하는 거 맞네? 과거 얘기하는 거 그대로 끄집어 내려오면 되겠네. 되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야. 자, 그럼 봐봐. 내가 얘를 끊었던 건 1번 앞에서 끊었던 거거든. 자, 근데 얘는 끊어야 되는 게 5번 들어가기 전에 끊겨야 돼요. 무슨 말이야? 5번에 삽입 문장 들어갈 테니까 삽입 문장부터 다른 덩어리란 얘기야. 봄노트에 잘 끊어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거는 어디까지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여기까지로 끊길 거고요. 삽입 문장부터 마지막 나오는 as a result까지가 어디가 되는 거네? 현재가 되는 거네.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쌤, 과거의 특징은 어땠습니까? 과거라고 하는 건요,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많았습니다. 내가 특히나 이 시간은 금요일 수업보다 본문 분석을 더 꼼꼼히 해요. 내신해야 되니까 잘 들어요.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었고요. 그리고 이 갈등의 양상은요, 전 세계적인 거였어요? 지역적인 갈등이었어요? 지역적이야. 그러니까 나랑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애들끼리 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옆집, 아랫집, 윗집 얘네들이랑 싸울 거란 말이지. 굉장히 지역적인 성향이 강했어요. 이 말인 거죠. 자, 그럼 오늘날의 갈등은 어떻게 되냐면 과거와 현재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적응의 다양성과 뭐는 똑같은 거고요. 갈등을 겪어왔다는 건 똑같은 거고요. 이 말 이해될까? 자, 그럼 밑에다가 퀘스천 하나만 달아봐. 너희들이 오늘 이걸 복습할 때 달아줘야 하는 퀘스천이 하나 있어. 답을 해줘야 되는. 그게 뭐냐면 과거의 갈등과 현재의 갈등은 어떻게 다른지 서술할 수 있어야 돼. 적어슈? 과거의 갈등과 현재의 갈등의 차이점을 서술할 수 있어야 돼. 특히 정시반인데 오늘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이 정도까지 지문 분석하는 연습하는 게 우리가 시간 재고 읽어낼 때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해줄 수 있거든요. 자, 갈등을 겪는 건 똑같지만 과거와 현재 갈등은 다르다. 답은 이미 골랐지만 공부합시다. 자, 5번 문장 들어가면서 뒤에 형광펜 단서 또 나오죠. as a result입니다. 자, 그럼 앞에가 뭐가 돼야 되고 원인, 뒤에가 뭐가 돼야 되지? 결과가 돼야 되죠. 자, 그럼 현재는 이렇게 다양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화들은 서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가치들을 각자 가지고 있어. 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만나게 되면서 가능성을 높였대. 그럼 봐봐. 내가 얘가 나랑 너무 달라. 그럼 나 얘 이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정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런 말 나오나 봐. 잠재적으로 서로를 이해 못해서. 그래서 뭐로 이어지는? 갈등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뭐해져요? 높아진답니다. 쌤, 그러면 현재는 이런 말이네요. 자, 똑같이 이렇게 적을 건데 나 안 보일까봐 일로 올릴 거예요. 현재 밑에다 적는 거야. 자, 현재는 지역적인 갈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전라도와 경상도가 다투는 거 없어요, 요즘에는. 이런 말인 거잖아. 그럼 지역적인 건 사라졌어. 하지만 다양성이 과거에 비해 매우 뭐했어? 커졌어. 그리고 이 다양성이 커진 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뭐해졌어? 많아졌어, 이 말이야. 그러니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니냐? 야,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다퉜던 거야. 근데 요즘에는 어때? 막 예를 들면 너무 정치적이다 갑자기. 내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는지 맞출 사람? 다들 누군지 알죠? 뭐 어찌됐든 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이나, 그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막 되게 핫했던 것도 막 퀴어 축제 이런 거잖아. 그럼 이런 축제도 하는 게 맞아? 안 맞는 거야? 막 찬반 집회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플러스 알파적인 가치관의 문제로 갈등의 양상이 바뀌고 있어, 이거야. 자, 이제 적지 말고 그냥 내 말 들어. 적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가 달아야 되는 퀘스천의 답은 난 이걸 것 같아. 과거의 갈등과 현재의 갈등은 어떻게 다릅니까? 과거는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적인 갈등이 주를 이뤘다면 적지 마요. 네가 혼자 정리해서 적어요.
반대로 현재는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다양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식의 큰 골자를 가지고 써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일부러 적지 말라는 거 직접 다시 정리해보고 적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한번 터시고. 어려웠죠? 털어요. 손 한번 털어요. 힘들었잖아요. 내 손모가. 그치? 근데 팔은 높게 들지 마시고. 내 손모가. 자, 그럼 하나 더 갑니다. 밑에 5번 문제고요. 자, 이 문제는 집중해 주시면 3분 안에 끝냅니다. 가자. 자, 5번 문제 토픽은요. 학교의 끝내버리자. 기술 도구 이용에 대한 통제. 이고 이 글의 로직도 지시사의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을 내가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 눈으로 그냥 슬쩍 봐봐요. 슬쩍 봤을 때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보여요? 그러니까 날 보면 안 보이죠. 지문을 봐야 보이죠. 자,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혹시나 쌤아 중간에 their favorite tool 있잖아. 이때 their은 누구 받는 거야? 주어인 학생 받는 거잖아. 앞에 거가 아니라. 자, 그럼 연대치 단서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나는 누구를 칠 거냐면 student를 잡을 거야. 형광펜이지? 제시문에 student 잡을 거야. 자, 그럼 이거 내가 왜 잡나 설명할 텐데 우리 빈칸 추론 수특 강의 들었던 친구들은 리마인드 한 번만 해봐. 빈칸 추론 지문 중에 어떤 지문이 있었냐면 야, 이 지문을 스포츠의 소비자로 이해해버리면 답을 못 골라. 지금 이 지문은 스포츠에 투자를 했던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야. 기억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는 이게 누구의 관점에서 쓰인 글인지를 잘 알아야 답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제시문에 나왔던 스튜던트를 잡았던 거야. 왜? 제시문은 누구의 관점에서 쓴 글이거든? 학생의 관점이야. 그래서 왼쪽에다 써놓는 거야. 제시문은 학생의 관점이야. 이건 잡았어야 돼. 자, 그럼 제시문에서 눈 떼지 마세요. 나 보면 안 되고 제시문 보세요. 자, 학생들은 want to know, 알고 싶어요. why? 도대체 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게 끊임없이 모니터 돼야 되고, 즉 관리되어야 하고 taken away, 나한테서 뺏어가며 학교에서 사용을 제한하는지 말이야. 자, 묘하게 어디에도 핸드폰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죠? 핸드폰이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핸드폰이나 모바일 기기 사용에 대해서 학교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불만. 그치? 그럼 학교의 통제에 대한 불만이 학생들의 입장이겠네요. 됐죠? 자, 그럼 형광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맞았어도 나도 이렇게 해서 맞았어. 그 싱크로가 높아져야 돼. 얘들 우리 기말고사 끝나고 나잖아. 시간이 정말 금방 가. 원서 접수까지 병행해야 되는 시점이야.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어, 얘들아.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한테 말할 거예요. 성적 지금부터 올릴 수 있어. 그런데 미안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때 가서 성적 올리는 건 많이 힘든 일이야. 많이 힘든 일이야. 그럼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얼마밖에 없는 거야? 끼케야 3달, 4달밖에 안 남은 거야. 수능이 11월이야? 3달, 4달 후에 수능 보는 거야. 진짜야. 거의 그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2학기 때는 올려놨던 기반을 가지고 수능장에 들어가는 거지 2학기 때 성적을 올린다라는 건 사실 많이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불가능이라고까지는 표현 안 할게. 많이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1, 2월에 수업 진짜 많이 했잖아. 단서 우리 진짜 많이 알려줬잖아. 거기에 맞춰서 내신을 하더라도 본문 암기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세트 정도씩은 풀셋을 계속 풀면서 감 유지하는 건 좀 필요해. 알겠지? 그 이상 하라고는 못하겠고 영어니까. 아시겠죠? 그걸 좀 신경을 쓰면서 자, 가봅니다. 자, 1번 문장에 형광펜 들어갈 겁니다. 자, 니네가 맞춰봐. 내가 어때 형광펜 칠 것 같아? 힌트는 관점이야. 뭘까? teacher. 여경이 나이스. 1번의 teacher. 누구의 관점? 선생님의 관점. 그럼 2번은 어디다 밑줄 칠 것 같아?
스쿨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학교의 행정자의 관점. 아, 이제 먼저 가네. 3번은 어디? 페런츠지? 그럼 4번은 어디다 칠래? 데이지. 그럼 이 데이가 부모를 받는다면 논리 공백이 없겠으나 이 데이는 누구였어? 학생. 그러니 정답 몇 번이야? 4번 라스트. 5번에 나오는 these concern에다가도 형광펜. 자, 이거 순서 유형할 때 가르쳐줬던 거 기억해보자. 순서 유형했을 때 이런 거 있었어. 야, 우리의 도구가 발달했다. 물리적인 도구도 있지만 인지적인 도구도 있고 물리적이고 인지적인 도구를 모두 하는 컴퓨터도 있다. 기억납니까, 질문? 기억 안 나시면 난감해요. 어제 엊그저께 했던 거잖아요. 자, 뭐 어찌됐든 거기서 결론의 뉘앙스라는 말에 내가 던진 적이 있어. 순서 문제가 얘가 나중일까 좀 까리할 때 마지막 문장에 결론의 뉘앙스가 들어가면 걔가 마지막이다라는 단서다. 그래서 그때도 들어갔던 게 all of these tool이야. 이 모든 도구들은 앞에 나왔던 것들을 종합해주죠. 지금도 어때요? This concern, 이런 염려들은이야. 그치? 그럼 이런 염려들은 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염려를 다 받는 거야? 1번 화살표 연결해. 교사의 염려. 2번 학교 행정의 염려. 4번 부모의 걱정. 제시문에 끌어와 스튜던트의 걱정. 그럼 퀘스천 달아봐 또. 자, this concern이 받아주는 4가지 관점을 기술하세요. 나올 수 있지 않겠어? 퀘스천. 적었어? 불러줄게. This concern이 받아주는 4가지 관점은 그럼 그 4가지 관점은 1번 교사, 2번 학교 행정, 3번 부모, 4번 아이들. 이렇게 기술해주면 되겠지. 됐죠? 좋습니다. 자, 요건 내가 이 정도만 볼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괜찮았나요? 넘어와서 그대로 갑니다. 자, 2번도 판서 없이 그대로 조질 거예요. 2번. 따라오십시오. 자, 2번도 토픽은 이겁니다. 가자. 토픽 부를게. 토픽. 2번 솔직히 쉬웠지? 그냥 어렵진 않았지. 성은이 틀렸구나. 눈빛 보니까. 알았어. 갈게. 자, 토픽은 공포에 대한 단계적 반응입니다. 로직은 2가지를 말할 건데 2가지. 1번 로직은 제시문의 역접이고요. 로직 2번은 단계적 구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이 필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 사실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 할 때 나와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형광펜 칠 건 이거겠지. 제시문에서 어디 형광펜 치겠어? however 잡았겠지. 자, 그럼 however가 나온다는 건 앞뒤에 어떤 말 나올 거라는 거야? 반대말 나올 거라는 거지. 자, 그럼 일단 얘를 먼저 읽어볼게. 뉘앙스를 보니까 야,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라는 거야. 앞에는 어떻게 분석하면? 대충 보면 이런 말이겠지. 앞엔 대충 보면. 자, 일단 면밀하게 분석하면 대절이야를 알 거야. 네 앞에 있는 그 물체가 말이야. 작은 나무에서 나온 나뭇가지라다. 나뭇가지다. 라는 걸 알 거야. 나뭇가지가 무슨 의미지? 근데 그런 말이야. You go on your way. 그냥 넌 네가 할 길을 갈 거야 이거야. 그러면 제시문의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세한 분석을 한 거죠. 그랬더니 화살표 나뭇가지였네. 이 의미지? 저거. 여기다가 자세한 분석 화살표 나뭇가지였네. 근데 괄호 열어봐. 나뭇가지의 의미가 뭔지를 잡아야 될 것 같지 않아? 그치? 뭐야? 자세히 봤더니 이거 나뭇가지였어? 에이 뭐야? 이 의미야. 그럼 나한테 뭐가 되지 않았다는 거야?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나뭇가지였다의 의미는 괄호 열고 위협 X였던 거야. 그럼 이 내용과 반대되는 무슨 내용 알 수 있어? 앞 내용 알 수 있죠. 이 내용과 반대되는 그 앞 내용은 어떻게 보면 대충 봤어. 적어봐. 개조맷을 대충 봤어. 앞에 반대말. 그럴 때 화살표 나뭇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뭐가 되는 걸로 대충 봤어? 위협. 그래.
자, 그럼 가보자. 2번 문장. 첫 문장부터 읽어볼게. 지문에서 눈 떼지 마. 자, 조셉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뉴로사이언티스트인데 얘가 대처리아를 제안했다. 휴먼, 인간은 non-conscious, 무의식적인 danger detector가 있다. 자, 이 danger detector는 the size of 는 뭐였죠? 딘토리에? 평가하다. 자, size of 는 뭐다? 평가하다. 키우다가 아니다. size of 뭐다? 평가하다. 자, 그럼 다시. 자, 이거는 평가합니다. 다가오는 정보를 before 뭐 전에 그 정보가 reach conscious 의식에 도달하기 전에. 자, 그럼 이 첫 문장을 읽고 왼쪽에다가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해봤어. 그럼 니네가 맞춰봐. 왼쪽에다가 1단계는 뭐가 되는 거야? 무의식적인 danger detector가 되는 거죠. 1단계는. 그리고 2단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식적인 인식이 되는 거죠. 됐나? 그럼 제시문 앞에 나올 건 무슨 얘기일 거고? 아니, 몇 단계일 거고? 1단계일 거고. 그지? 제시문의 내용은 몇 단계가 시작되는 말이야? 2단계가 시작되는 말이지. 그럼 제시문에 나왔던 upon closure analysis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의식적인 인식으로 봤을 때와 같은 의미가 되겠구나. 자, 그럼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자, if 문장부터 볼게요. 자, 세 번째 줄이죠. if 만약에 it determined 그 무의식적인 danger detector가 대절이야라고 결정한 거야. 정보가 threatening 위협적이라고. 그러면 그 디텍터는 trigger a fear response 두려움의 반응을 초래할 겁니다. 좀 더 because 뭐 때문에요? 형광펜 these non-conscious analysis 형광펜. 이런 무의식적인 분석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거 그대로 받으니 1번은 빈틈이 없습니다. 계속 느낌 이해하세요? 자, 그거는 very fast, 매우 빨라요. 무의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it is fairly crude, 그거는 굉장히 허술할 때도 있고요. make mistake, 실수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형광펜 2번에 뭐? does. 자, 그럼 앞에 나오는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오류를 발생합니다. does. 그러므로 good, 좋을 거예요. 그럼 뒤에 나오면 뭐야? 뭐 하는 게 좋을까? 의식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오류를 잡는데 좋을 거예요. 뻔하지 않아요? 그래서 it is good to, 좋습니다. have a secondary, 2차적인 details, 세부적인 프로세싱을 가지는 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secondary detailed processing system. 아, 잘 따라오네. 이걸 첫 문장 안에서 같은 단어 찾아보면 뭐가 돼요? conscious awareness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3번 넘어가서 형광펜 치겠습니다. suppose 들어갈게요. 3번의 형광펜 suppose. 그러니까 suppose는 뭐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예시죠, 예시. 그럼 예시 안에서도 몇 단계 먼저? 1단계. 그리고 몇 단계? 2단계. 그럼 다음에 형광펜 4번 문장에 your first thought 형광펜. first란 단어를 보니까 몇 단계인 거 알겠어요? 1단계. 그래서 정답 몇 번에 들어갑니까? 5번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완벽히 이해됐으면 끄덕 한번 해줄래요? 아, 오케이, 이해됩니다. 아,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조금 어려웠던 1번 문제까지 버무려 볼게요. 자, 미리 내가 형광펜을 좀 쳐왔거든요. 같이 보면서 먼저 치겠습니다. 잘한다. 오케이. 힘들죠? 요거까지만 끝냅시다. 자, 토픽 불러드릴게요. 토픽은 사회적 비교의 힘. 사회적 비교의 힘. 이거, 자, 이 글의 로직은 내가 겨울방학 수업 때 정말 많이 잡았던 건데, 그대로 적어봐. 역접이 없이 이어지는 반대 논지. 쉽게 말하면 서로 반대말을 하고 있는데 역접의 전환이 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라 논리 공백이다. 이렇게 찾아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신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쌤,
제시문은요, 벗을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 벗이 있다는 건 얘와 반대되는 뉘앙스가 어디에 나올 거다? 앞에 나올 거다라는 프레임입니다. 얘를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야 될 것 같고. 자, 가볼게. 야봐, 하지만 말이야, 문화적인 동물은, 그럼 얘는 누굴 나타내는 거겠니? 문화적 동물은 인간이겠지, 당연히. 문화가 있는 건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인간들은요, tune into, 뭐뭐에 맞춥니다. 뭐에 맞춰요? 그의 사회에 자신을 맞춰요. and 그리고 사회의 기준이 바뀌어가죠. 시간이 지나면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회의 기준이 바뀌어가면서 각각의 개인들은 learn, 배웁니다. 자, 그리고 뒤에 거 봐봐. 그 당시에, 현재의 좋은 삶을 나타내고 있는 무엇이 됐든 간에 그거를 뭐하도록 학습한다 이거야. 원하도록 학습한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 말을 내가 좀 바꿔볼게요. whatever, 무엇이든 지금 이게 좋은 삶이야 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삶인 것 같아. 그 당시 사회가 생각하는 좋은 삶이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인 것 같죠? 그래서 나는 얘를 뭐라고 잡았냐면 사회의 기준이구나 이게. 그럼 결국 우리들은요, 내가 진짜 뭘 원하나 보다는 내가 속한 사회가 원하는 거, 그게 나도 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서 벗을 어떻게 잡았냐면 인간이라는 문화적인 동물은 자신의 주변 사회에 맞추고 있구나. 그러면서 사회는 계속 바뀌어갈 거고 거기에 맞춰서 갈 거니까 인간은 계속 뭐 한다라는 거구나. 변화한다라는 거구나. 뭐를 따라서? 사회의 변화를 따라서 말이다. 이런 말인 거지.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변화라는 키워드니까 앞에는 뭐가 나오겠어?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겠죠. 이거 어때요, 여기까지? 괜찮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도 사실 차이인데 고1 모의고사였으면 이 앞문장에 지금 이게 정답 몇 번이었냐? 3번이었죠. 자, 이 3번 앞문장에 변화하지 않고 늘 똑같아요. 이런 명시적인 단어를 줬었을 거야. 근데 고3 순으로 올라갈수록 이걸 좀 더 추상적으로 꼬고 꼴 겁니다. 그게 단순한 차이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럼 3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적인 비교를 할 때 그것에 힘이 있습니다. 자, 질문할게. 사회적 비교는 나를 나와 비교해? 나를 남과 비교하는 거야? 남과 나를 외부적인 것과 비교하는 건데 그게요 인간의 동기부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즉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 나한테 동기가 생깁니다. 조금 더. 자, cultural animal 이런 문화적인 동물들은요 자신들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말이죠. 뭐에 의해서?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에 의해서일까? 남이 원하는 걸까? 남이 원해야지. 그래야 사회적 비교가 되니까 타인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해요. 자, 그럼 if 만약에 말입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볼게. 쌤 여기서 살짝 끊어주시고요. 쌤 if는 원래 내가 잡을 때 뭐라고 잡죠? 예시라고 잡죠. 근데 이걸 예시라고 잡는 이유가 뭐냐면 if는 가정을 할 때 쓰는 표현이야. 만일 뭐뭐라면 이렇게. 근데 이 가정을 한다라는 건 얘들아 뭐냐면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한다 이 말이거든. 그럼 이 뉘앙스를 살려서 내가 문장을 읽어보면 얘들아 만약에 자연이 프로그램화한 거야. 그냥 설계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우리를 그냥 단순히 먹을 거, 쉴 곳, 나랑 같이 살 누군가를 찾는 것에 우리를 설계했어. 그냥 쭉 읽어볼게.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충동이 있었을 거야? 없었을 거야? 없었을 거야. once, 일단 뭐만 하고 나면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되고 나면 굳이 내 삶을 좋게 만들고자 하는 방법을 찾으러 가지를 않았을 거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조금 뜯어볼게요. 쌤, 요 위에 나왔던 먹을 음식과 쉴 곳과 나와 함께 살 누군가. 이걸
다음 문장에서 그런 기본적인 자연적 목표라고 표현했거든? 그럼 나는 이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했어.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럼 얘가 이런 거잖아. 난 그냥 지금 배가 고파. 나 당장 안 먹으면 죽어. 그럼 풀이라도 뜯어 먹겠지. 그럼 이건 이 얘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배고파도 풀 뜯어 먹어요? 놀랍네요. 무서울 것 같아요. 뜯지 마세요. 풀 안 뜯어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내려와서 이거 말입니다. 내가 내 삶을 더 좋게 만들 방법을 찾아.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게 아닌 플러스 알파를 찾는 상태인 거지. 그럼 만약에 자연이 우리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게 만들었으면 플러스 알파를 찾으러 가지 리틀 않을 거야 이 말이잖아. 그럼 쌤 우리 if 이 문장을 잠깐만 이렇게 묶어봅시다. 그럼 쌤 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항상 기본적인 욕구만 충족하고 끝난다는 얘기 아니야? 더 안 나가고? 뉘앙스가 살아있네. 때는 일정한 모습을 보이겠네 그럼. 그치? 그럼 배고프면 먹으러 나가고 졸리면 그냥 자고 이런 것들처럼 말이야. 그런데 다음 문장 앞에서 한번 끊어봐. 자, 다음 문장의 뉘앙스 한번 보자. 자, 그런데 말이야. What is luxury for one generation? 한 세대의 what is luxury? 뭐였던 게? 사치였던 거야. 그럼 한 세대의 사치였던 게 서치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로 들어가면 뭐가 돼버려? 필수품이 돼버려. 세대에 따라 뭐 하고 있죠? 변화의 뉘앙스가 관찰이 되네요. 그러니 정답 몇 번에 들어가는 거고 3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쌤 그러면 3번부터 끝까지를 묻겠습니다. 자, 묶어서 나오는 말들은 이거네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일정한 모습을 가지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간은 늘 무엇을 한다? 사회에 맞춰서 변화를 해간다. 요 말 아니겠냐고. 그래서 4번 문장에 이 단어를 썼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계속 뭐 해가고 있어? 바뀌어가고 있어. 자, 공부해야 되니까 좀 더 읽읍시다. 자, 이런 바뀌어가는 기준이라고 하는 건 depend on, 달려있지. 자, 이 기준이 바뀐다는 건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냐면 이것도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표현이죠.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인간의 동기부여적인 이건 고준영이가 말해라. 무슨 성? 가소성이죠. 가연성이 아니라 가소성이었습니다. 자, 가소성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랑 완전 똑같냐? flexibility랑 완전 똑같죠. 쌤, flexibility와 plasticity는 어떤 의미예요? 상황에 따라 자신을 뭐한다? 바꾼다라는 의미가 되죠. 결국 인간의 동기부여적인 가소성에 의존하게 되고요. 자, 이제 이 말 뜯어줄게. 자, 인간의 동기부여적인 가소성이다. 이 말은 결국 내 주변의 환경. 그럼 주변 환경은 정말 이런 나의 물리적인 환경도 있겠지만 내가 내 친구들, 나의 인맥, 내가 다니는 학원, 내가 다니는 공간 뭐 이런 것들이겠죠. 바로 그것들에 따라서 모티베이션을 나의 뭐가 동기가 계속해서 뭐 해가는 거거든. 변화해 간다 이 말이겠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냐면 물결, 킴오브이를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나만 독고다이로 가는 걸 주변 사회에 맞춰가려고 하는 거야. 주변 사회.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왔어? one's neighbor. 우리의 이웃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때 이웃이란 단어를 확장시킵시다. 그냥 이웃이에요? 나의 주변, 환경, 나의 문화. 이런 말들을 다 내포할 거고. 자, 5번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변의 것이 있어. 잠깐만. 쌤, constant라는 단어 하나만 봤을 때 shifting의 뉘앙스와는 어떤 말이죠? 반대되는 말이죠. 근데 얘는 강조하려고 쓴 표현이라 쌤이 조금 끊어줄 텐데 constant factor다 라고 하는 건 불변의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결론의 논조인 거고. 자, 그럼 이 불변의 것이 무엇이냐 쌤이 뒤에 말을 조금 더 풀어주면 자, 문화적인 동물인 우리 인간은 늘 따라가고 싶어 한다. 누구를? 우리의 peers, 동료들을 말이다. 그럼 적어볼까? 인간은
peers를 직역하면 우리의 동료나 또래잖아. 동료를 따라잡길 원한다 이 말인 것 같고, 그럼 이제 이거 뜯어줄게. 여기서 peers라는 동료는 무슨 의미고 따라잡길 원한다는 무슨 의미인지를 밑에다 각각 적는 거예요. 자, 동료는 이거죠. 나의 주변 환경, 문화, 내가 속한 사회.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따라잡길 원합니다는 그것에 맞춰 자신의 동기 혹은 목표를 변화시킴. 내가 이렇게까지 풀어주는 문장들은 무조건 시험에 나올 유령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잘 좀 기억하시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오늘 6지문의 진도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자, 여러분 잠깐만. 봄노트 검사를 꼭꼭 받으셔야 해요. 의도적으로 안 가져오거나 이러면 악의적이면 안 되고요. 이 시간에는 봄노트 검사 잊지 말고 꼭꼭 갖고 오시고요. 주말에라도 다 끝나면 나한테 그냥 끝냈다고 카톡만 주십시오. 알겠죠? 그렇게 약속하시고요. 자, 단어 다 된 사람은 오늘 가고 안 된 사람은 남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문 좀 열자. 더워. 채원이 단어 했어? 못하겠어 오늘? 일단 알았어. 수업 잘 들었으니까 봄노트 정리만 하자. 알았어? 가. 고생했어 세준아. 고생했어. 아 지우 고생 많았어. 아 저기 봄노트 빨리 좀 하세요. 뜨거우니까. 잘해서 꼭 보내놔. 아 채원이 고생했다. 먼저 나가. 잠깐만. 고생했어. 고생 많았어. 오, 세탁 안 한 거야? 아주. 연습 안 했어. 발음수 안 했어요? 했는데.